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을 왜 봐야 하는지, 그리고 테린이 아빠는 왜 E&D를 가장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화학 관련된 2월 5일날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전체 자동차 중에서는 그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전체 생산되는 어떤 자동차 대수 중에서 뭐 10%, 20%까지는 충분히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도 고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여기 하나금융투자의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서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뭐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침투율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주던가 뭐 이러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비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가가 어쩌면 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예를 들어 뭐 5에서 한 10% 오르는데, 뭐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는 일부 스타 기업들이 탄생이 되면서 뭐 50%까지 오르고, 뭐 심지어는 2배 이상 오르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대부분 다 올랐고, 지금도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를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어떤 노력이 있죠. 저는 이제 E&D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E&D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쉬었는데, 이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여기 이제 그 공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2월 4일날 그 조회 공시가 있었고,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보시게 되면 조금 늦게 뜨네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E&D는 12월 4일날 풍문에 대한 내용을 미확정 공시를 냈는데, 우리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연구 개발은 같이 하고 있는데 공급 계약이 뭐 대규모로 있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생산 설비에 관한 내용에서 양극활 물질 전구체를 생산 설비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내용이 되거나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뭔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4일날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뭐 그래도 급등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과 또는 증설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12월 4일 이후로 계속 올랐죠. 그러면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이어졌는데, 이 풍문에 대한 미확정 공시 중에서 이 증설에 대한 내용을 한 달 이내에 공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주요 사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월 8일날 이제 정정이 됐고 12월 28일날 처음 나왔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쉬기 시작했어요. 여기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인데, 우리는 지금 이번에 토지를 샀다. 이 토지와 건물을 샀는데 그 토지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 촉매 관련된 설비를 이전을 할 거다. 그 이전을 하고 기존 공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를 생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공시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장에서는 뭔가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으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증설 관련된 어떤 좀 본격적인 어떤 구체적인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는 뭐 포스코 케미칼과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진 않고 일단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요 구간에서 나왔던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있죠. 1월 8일 날 나왔던 보고서, 1월 8일 날 나왔던 보고서가 하나 있고, 그리고 2월 4일 날 나왔던 하나금융투자 보고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보고서, 메리츠와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만 보면은 그 E&D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E&D의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메리츠 보고서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매연 저감 장치, 촉매, 엔진 교체, 여기 사업은 기존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기존 사업은 큰 폭으로 앞으로는 큰 폭으로 크게 성장할 수가 없이 그냥 따박따박 매출 나오고 이익 나오는 캐시카우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로 붙는 시장이 2차 전지의 전구체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전체 매출에서 이 2차 전지 전구체 매출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2차 전지에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사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 매출에 대한 비중이 뭐 절반 이상이 되는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이익 비중도 결국 그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좋은 2차 전지 전구체의 매출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성장성이 좋은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볼 거고, 이쪽에서는 저밸류에이션을 볼 건데, 뭐 합산해서 보면은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높게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2차 전지 전구체의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E&D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여기 이제 메리츠 보고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앞쪽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조금 더 뒤에 가서 그 전구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뭐 여기서 이거 일일이 다 하기에는 큰 투자 포인트도 아니고 그냥 캐시카우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 전구체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인데, 양극재의 약 한 70%는 이 전구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대형 전지 생산 능력은 계속 캐파 늘리고 있고, 거기서 양극재 업체 생산 능력도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에서는 전구체가 약 70%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이 하이니켈 전구체에는 그 E&D가 가장 잘하는 이 소입경이라고 표현하죠. 입자가 작은 소입경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입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입경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 전구체 중에서 소입경은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소입경을 잘하는 E&D가 지속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2차 전지와는 달리 이 회사가 전구체에서 어떤 소입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소입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이니켈 전구체의 점유율이 높은 포스코 쪽에서 뭔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미코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유미코어가 가장 캐파가 큰데 하이니켈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입경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그 E&D의 그 전구체는 결국 유미코어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니켈에 관련된 소입경에 대한 기술력은 E&D가 탑픽이다.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70%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이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킬로그램당 뭐 2만원에서 25,000원 보니까 거기다가 그 생산 가능한 톤수를 곱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E&D의 캐파는 그 2020년도 기준으로 1000톤인데, 상반기 중에 여기 이제 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1000톤인데
2021년도 상반기 중에 4,000톤을 증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 증설된 캐파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돌면서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고, 더불어 2022년도에 전고체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모습에 대한 캐파 증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2월 4일 신규 부지 양수 지금 공시는 나왔고, 촉매 쪽은 2월 4일 날 이후로 이쪽으로 보내게 되니까 2차 전지 전고체 캐파를 본격적으로 늘리게 되면은 실적이 나오는 거는 아마 하반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1년도에 3,000톤 증설은 기존 자금으로, 기존에 이제 공모자금, 완료된 공모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22년도 6,000톤에 대한 캐파는 하반기 중에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저는 이제 이 2021년도 1분기 실적이 살짝 미스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바라보고 왜 미스를 할 거냐고 생각을 하냐면, 공장을 이전을 하니까 그동안 이제 공백기가 있어서 매연 저감 장치, 촉매, 엔진 교체 이쪽에서의 판매량이 좀 더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공시 보시면은 유형자산에서 신규로 투자하는 곳은 기존 사업을 옮기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는 2차 전지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분기랑 2분기쯤에는 여기 매연 저감 장치부터 촉매 관련된 실적이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진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이 캐파가 완료되는 상반기에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 내용이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전구체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가시화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횡보하는 거는 이 공장 이전에 대해서, 공장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서 매출이 약간 공백이 되는 형태를 우려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E&D의 어떤 3,000톤의 추가 증설 하고 있는 모습이 언제 완료가 될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는 이유가, 시장에서는 전방에 누군가가 요구를 했으니까 캐파를 증설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공급 계약 공시도 이어져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이제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E&D의 배치 타입 제조 공법으로 통해서 소입경에서는 제조 기술을 좀, 소입경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믿는다면, 기다리면은 공급 계약 공시 나오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돌아요. 유미코어가 하이니켈 캐파를 늘려놓지 못했고, 2021년도 기준으로 지금 글로벌에서는 가장 캐파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이니켈 관련된 캐파가 지금 10%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 대비 지금 더디다 보니까 E&D한테 전구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E&D는 한 몇 년 동안은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4,000톤에다가 23,000원 정도 꼽하는데 가동률을 100%를 할 수는 없겠죠. 가동률을 이제 한 30% 이렇게 40% 이렇게 잡으면은 한 300억 전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어떤 전체 매출 비중으로 2차 전지 매출을 한 250억 보고 있는 이유가, 한 4,000톤 중에서 한 30% 정도, 20% 정도, 또는 이제 1,000톤에 해당하는 어떤 1,000톤에다가 그냥 23,000원, 4,000원 곱한 거예요. 그래서 1,000톤에 대해서는 풀캐파로 2021년도에 돌아가고, 2022년도에는 이 늘어난 캐파의 4,000톤 기준으로 한 2만원 곱해가지고 여기는 풀캐파로 4,000톤이 돌아간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 4,000톤에 대한 풀캐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공급 계약을 맺던지 어떤
또는 공급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는 규모로서 뭔가 외부의 보도자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제3인 애널리스트가 뭔가 확인해 주길 바라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소입경 쪽에서 그 제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메리츠의 어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이제 그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미코어가 좀 더 지금 E&D한테 가장 필요한 기업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E&D의 매출은 결국 톤수 곱하기 23,000원,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를 곱하면은 됩니다. 그렇다면은 연간 매출이 어떻게 올라오면서 그 전사 매출 중에서 전구체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메리츠의 내용은 포스코 케미칼이 그 음극재 사업을 인수를 하고 양극재 회사인 포스코 ESM을 흡수 합병하면서 2018년 그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6.6%에서 2020년에 33%로 상승을 했다. 그때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확장이 됐으니 자기가 포스코 케미칼이 2020년도에 멀티플을 41배로 확장이 됐으니까 40배 수준으로 확장이 됐으니까 E&D도 전체 매출 중에서 한 30%가 2차 전지 관련된 전구체 매출이 되면 포스코 케미칼처럼 밸류에이션을 40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아직도 2021년 대비 22배고 2022년도에는 그 전구체의 캐파가 4,000톤에다가 뭐 한 25,000원 정도 곱해가지고 여기는 한 900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950억 정도 매출이 되면은 전체 매출이 한 50%가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한 40배까지도 충분히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3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선은 이제 좀 할인해서 보는 것 같아요. 피어 그룹 대비 뭐 할인해서 여기는 한 30배를 적용했고, 여기 이제 그 메리츠 같은 경우는 와 포스코 케미칼처럼 30% 비중인데 밸류에이션 40배 줘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40배 주면은 뭐 주가가 뭐 한 77,000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30배나 40배나 핵심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3,000톤 증설해가지고 총 4,000톤이 언제부터 가동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에서는 2021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도에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4,000톤의 증설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토지를 양수했어요. 여기 공시 보시면은 유형자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유형자산을 양수를 완료를 하게 되면 양수를 완료했다라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양수를 완료했어요. 그러면은 신규 시설 그 기존에 있는 신규로 이제 투자한 건물이랑 토지 쪽에다가 설비 옮겨 놓고 사업하려면은 보통 걸리는 게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니까, 사실 E&D 주가는 지금부터 또 한 달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기존의 어떤 1,000톤에 해당하는 그 매출이 점진적으로 더 올라오는 모습들과, 그리고 4,000톤에 해당하는 어떤 그 그림이 점점 나오면서 이 설비가 이전됨에 따라서 매출이 공백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그냥 주가가 바로 땡겨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는 주가 빠지면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나는 그냥 뭐 기다리면 이거 3배 간다는데 그냥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투자자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E&D가 가장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2차 전지 기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금투 보고서랑 메리츠 보고서 같이 보시면은 E&D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